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14일 부산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인관계인 세 가족이 타 지역으로 여행을 다녀온 뒤에 첫 확진자가 나왔는데 함께 갔던 8명이 모두 감염됐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예방 백신 1차 접종률이 60%를 넘어서면서 단계적인 일상 회복에 한 발 더 가까워졌습니다. 일선 지자체에서도 추석 전 접종률 70% 달성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최전선에 있는 지역 의료진들에게 감사와 응원을 전하는 마음 나눔 꾸러미 전달식이 열렸습니다. 꾸러미 속 상품들은 소상공인들을 돕자는 의미에서 전통시장 판매 상품들로 구성됐습니다. 현직 소방관이 음주운전을 하고 도주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13일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예방 백신 1차 접종자가 60%를 넘어섰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에 한 발 더 다가서고 있는데요. 일선 지자체에서도 추석 전 접종률 70% 달성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부산 진구 코로나19 1차 백신 접종자는 23만 8천여 명, 전체 주민 대비 67.2%입니다. 이 가운데 14만여 명, 45%는 2차 접종까지 마쳤습니다. 연령대별 접종 분포를 살펴봤더니 75세 이상과 만 60세에서 74세까지의 1차 접종률은 각각 87%를 넘게 기록했고 2차 접종 완료자도 평균 83%를 넘겼습니다. 만 50세에서 59세 대상자 1차 접종률도 85%에 육박하지만 접종이 늦게 시작돼 2차 접종률은 22%가량입니다. 최근 접종이 시작된 만 18세에서 49세의 1차 접종률도 3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49세 이하 접종률이 70%를 밑돌고 있는 만큼 해당 연령층의 접종 참여가 관건입니다. 18세에서 49세 연령층의 예약은 9월 18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합니다. 아직 예약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예약하셔서 예방접종에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최근 의료기관의 오접종 사례가 종종 보고되면서 정부 차원의 대책도 마련됐습니다. 먼저 백신의 유효기간이 명시된 메모지를 추가로 부착하도록 했습니다. 또 백신 개봉 여부와 상관없이 유효기간이 72시간 이내로 임박한 백신을 보유한 접종기관에 경고 팝업으로 미리 알려주는 시스템이 도입됐습니다. 접종기간은 대기실과 접종실에 백신의 종류와 유효기간 등의 정보를 담은 안내문을 반드시 게시해야 합니다. 부산 진구에서도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이 접종되는 일이 없도록 위탁 의료기관 점검을 강화해서 신속하고 안전한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중에도 부산역과 부산시청, 해운대역 광장, 서부시외 버스터미널 입구 등 4곳에서 임시 선별검사소가 운영됩니다. 다만 각 선별진료소마다 운영시간이 다른 만큼 방문 전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14일 부산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5명입니다. 보건당국의 조사 결과 다른 지역으로 여행을 갔던 가족 모임에서 신규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지인관계인 세 가족이 지난주 여행을 다녀온 뒤 첫 확진자가 나왔으며 함께 갔던 8명이 모두 집단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외에도 북구 유치원과 의료기관으로 번진 집단 감염에서도 3명이 추가 확진돼 모두 11명이 확진된 상태입니다. 현재 부산 지역 백신 접종률은 1차가 67.3%로 나타났고 41.6%는 2차까지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살림살이도 팍팍하고 모두가 지치고 힘든 요즘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서로 격려와 응원을 하고 손을 내미는 것이 이 지역사회와 이웃의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동네 가게도 살리고 코로나19 의료진에게는 격려의 마음을 전하는 따뜻한 마음 나눔 활동이 중구에서 펼쳐졌습니다. 안수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탐스러운 메론에 제철을 맞은 황금빛 배와 사과, 자두, 귤까지 5가지 싱싱한 과일이 한데 모였습니다. 과일 하나하나를 정성스레 포장하고 코로나19 관리 꾸러미까지 더하니
에너지 가득한 선물 한 상자가 완성됩니다. 중국 코로나19 의료진에게 전해질 마음 나눔 꾸러미입니다. 이 꾸러미에 들어가는 과일들은 모두 중구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것들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정말 고맙지. 요즘같이 이 코로나 때문에 전부 다 힘이 들지만은 특히 저희 소상인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힘이 듭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업 측에서 이렇게 배려를 해주시니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중구청과 중구종합사회복지관, 중구자원봉사센터, LG헬로비전 부산방송이 함께 만든 마음 나눔 꾸러미는 중국 코로나19 백신 접종센터와 선별진료소 근무 인력 100명에게 전해졌습니다. 의료진 및 그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구청장을 붙들어서 전 국민들이 여러분들의 노력에 잊지 않고 항상 고맙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지역 경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LG 헬로비전에서는 사랑의 마음 나눔 꾸러미도 중구에 소재한 전통시장에서 제품을 사서 꾸러미를 꾸리게 됐고요. 그리고 코로나19 최전선에 있는 의료진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지역 채널로서 코로나19 의료진들은 이번 추석 명절에도 코로나와의 사투를 벌여야 하지만 지역민들의 응원에 힘을 얻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많이 힘들지만은 빨리 이 역경을 이겨내고 우리가 모든 사회가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역의 기업과 행정이 함께 만든 마음 나눔 활동. 기나긴 코로나 상황에서 다시 힘찬 한 발을 내딛게 하는 활력이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14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2030 부산 세계박람회를 유치하기 위한 추진 상황을 보고하고 유치 의지를 밝혔습니다. 박 시장은 지난 7월 설립한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와 유치 활동을 본격 추진하기에 앞서 향후 계획과 관계부처 협조 사항에 대해 국무회의에서 보고했습니다. 부산시와 유치위원회는 국민적인 지지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교통, 숙박 등 인프라 구축을 비롯해 국가별 맞춤형 유치 전략 등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3일 밤 11시쯤 술에 취한 사람이 차에 탔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차량 소유자의 주소가 남구인 것으로 확인하고 수색하던 중 해당 차량을 발견한 뒤 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해당 차량은 정지 명령을 무시하고 달아나다 택시를 들이받았고 이후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운전자 A씨는 현직 소방관으로 확인됐으며 음주 측정을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무등록 운전면허 도로연수 학원을 설립한 뒤 자격이 없는 강사를 알선한 학원 운영자 3명과 강사 등 100여 명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무등록 학원 운영자 A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부산과 울산, 경남 일대에서 수강생 1,800여 명을 모집해 불법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 등은 홈페이지를 통해 저렴한 수강료와 방문 연수 등의 조건을 홍보하며 수강생을 모집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무자격 강사로부터 교습을 받을 경우 사고 발생 위험이 크고 교습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마다 곳곳에서 문자 메시지가 들어오는데요. 단순히 안내 문자도 있지만 주의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루어지면서 문자로 악성 앱을 깔도록 유도하는 스매싱도 늘었는데요.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재난지원금 조회와 신청을 안내하는 문자 메시지입니다. 아래에는 인터넷 주소가 달려 있습니다. 지원금을 미끼로 한 스미싱 문자입니다. 인터넷 주소를 누르는 순간 스마트폰에 악성 코드가 설치돼 개인 금융정보와 소액 결제로 돈을 빼내갑니다. 지난 4월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당시 스미싱 문자는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5차 지원금이 지급을 시작하면서 피해가 우려됩니다. 피해를 막기 위해선 문자 메시지에 달린 인터넷 주소를 절대 눌러선 안 되고 의심이 가는 메시지는 바로 삭제해야 합니다. 지원금 지급 여부 등은 카카오톡 등을 활용한 국민비서 사전 알림 서비스 또는 카드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은 설치해선 안 됩니다. 무심코 인터넷 주소를 눌러 피해가 의심될 때에는 118 인터넷 침해 사고 대응 지원센터를 신고하고 금융인증서를 폐기한 후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한편 스미싱 피해는 스마트 속 연락처를 빼내갈 수 있기 때문에 지인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려 2차 피해를 막는 것도 중요합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지난해 6월 정부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 전략 발표 이후 국회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별법은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 소관 법안이며 지난 7일 소관위 안건으로 상정됐습니다. 분산에너지는 에너지 사용적 인근에서 생산과 소비되는 에너지로 태양광과 육상 또는 해상풍력 발전 등 설비 용량 40메가와트 이하의 중소규모 신재생 에너지 발전이 포함됩니다. 한편 부산발전연구원도 지난 2017년 보고서를 통해 에너지 수급 관리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해 에너지 분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부산시는 지난해 클린에너지 도시 부산 비전을 선포하고 신재생 에너지 전력 자립률을 2025년에 8.5%, 2040년에는 40%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제수용품 제조업체 등 10곳이 적발됐습니다. 부산시가 제수용품이나 선물용 성수식품 제조업체, 제사 음식을 조리 판매하는 음식점 등 135곳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에 나선 결과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사용하거나 조리장 위생 상태가 불량한 곳 등 10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형사 고발과 영업 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하고 3개월 이내 재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지난 13일 밤 10시쯤 영도구의 한 조선소에서 건조 중이던 선박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30대 A씨가 쓰러졌습니다. 출동한 119 구조대는 A씨를 구조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고 A씨는 다행히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소방당국은 선박 내부에서 도색 작업을 하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산의 여성 아너소사이어티 회원들이 추석을 맞아 미니 차례상 180세트를 어려운 이웃에게 전했습니다. 부산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지난 10일 미니 차례상 전달식을 개최하고 동구와 서구 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 취약계층에 선물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모금회 측은 개인 기부금과 별도로 아너소사이어티 회원들의 회비를 모아 진행했다고 전했습니다. 아너소사이어티는 1억 원 이상을 모금회에 기부한 고액 기부자 클럽입니다.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의 하반기 통합 채용이 시작됩니다. 부산시는 부산교통공사 41명, 관광공사 6명, 시설공단 90명 등 총 10개 기관에서 178명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원서 접수는 오는 29일부터 10월 6일까지며 10월 23일 필기시험이 치러집니다. 기관별 채용 직렬과 시험 과목 등 자세한 내용은 오는 16일 오후 6시부터 부산시 통합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산시가 은행나무 열매 악취를 막기 위해 가로수 열매 조기 채취를 시작합니다. 은행나무 열매가 자연적으로 떨어지기 전에 나무에서 미리 열매를 챘다 악취가 나거나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구군별로 채취 기동반이 운영됩니다. 수확된 열매는 식용 적합 판정을 받은 열매에 한해 사회복지시설에 기증됩니다. 부산 지역 전체 가로수 중 은행나무는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 29%인 만구루는 열매가 열리는 암나무입니다. 백신 5접종이 이따금씩 벌어지고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쓰거나 하는 거 말인가요? 네, 그런데 정말 황당한 일이 전주에서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인가요? 눈 다래끼 치료하러 병원에 갔던 초등학생이 코로나19 백신을 맞았다고 합니다. 초등학생은 아직 접종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의료진이 접종자 이름을 불렀는데 이 아이는 자기를 부르는 줄 알고 주사실에 들어갔다가 이 백신을 맞았다는 겁니다. 아니, 초등학교 아이인데요? 네, 이 체구가 커서 어른인 줄 알고 착각했다고 합니다. 참,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상은 없습니까? 네, 다행히 큰 이상 반응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도 참 어처구니가 없네요. 반드시 철저하게 확인하고 접종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